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 나이에 아직도 혼자 다 해먹고 사냐? 나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인생 내 손으로 끝까지 살 거야. 그러냐? 근데 나 같으면 벌써 자식한테 기대고 살겠다. 친구의 말에 그냥 조용히 웃습니다. 세상은 나이를 이유로 불쌍하다고 말하지만 진짜 불쌍한 건 스스로를 버린 사람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남 눈치 보지 않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하루 한 끼를 스스로 차려 먹을 수 있다면 이미 인생의 승자입니다. 주름진 손으로 밥을 짓고 통장 잔고를 스스로 확인하며 괜찮아, 아직 나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늙은 게 아니라 단단해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징표는 단순한 노년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 풍파 다 맞고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존엄한 생존의 증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70세 넘어 자식이 나를 부양하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건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한 뒤 기대 대신 자유를 택한 사람의 품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쓰라린 상처는 남이 아닌 자식에게서 옵니다. 한때 내 품에서 울던 아이가 어느 날 차갑게 돌아서며 말합니다. 이제 저희도 바빠요, 어머니. 그 말 한마디에 평생의 헌신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래, 내 몫은 여기까지였지라며 담담히 웃을 수 있다면 그건 평생을 단단히 살아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78세 장정임 씨는 세 자식을 홀로 키웠습니다. 남편이 젊은 나이에 떠나고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새벽부터 도시락 공장에 나갔습니다. 내 새끼들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3남매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들은 전화 한 통조차 없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엄마 이번엔 못 내려가요라는 메시지 한 줄이 전부입니다. 처음엔 눈물이 나고 서운했습니다.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이럴 수 있나 하지만 어느 날 장정임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애들도 자기 인생이 있지. 내가 바란 건 내 만족이었을 뿐이야. 그날 이후 그녀는 전화가 오지 않아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부양할 차례야. 반면 서울 송파의 80세 윤상희 씨는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젠 저희도 생활이 빠듯해요라는 아들의 말에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달 용돈을 주던 아들이 끊자 세상 끝에 내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젊을 때 너희 위해 그렇게 고생했는데 서운함이 쌓여 원망이 되었고 원망이 쌓여 병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올 때마다 윤상희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와서 뭘 해? 결국 아들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깊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사랑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진짜 잘 살아온 사람은 받지 않아도 괜찮은 법을 압니다. 자식이 나를 챙기지 않아도 내가 외롭지 않은 삶. 그것이 노년의 가장 단단한 형태입니다. 자식이 주는 돈보다 더 귀한 건 스스로의 평정심입니다. 이젠 나도 내 인생을 살자는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부모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장정임 씨는 요즘 아침마다 동네 카페에 갑니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신문을 읽습니다. 옆자리 노인이 묻습니다. 자식들은 자주 오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바빠서 못 와요. 근데 괜찮아요. 나도 바쁘거든요. 그 말에 노인은 놀랍니다. 하지만 장정임 씨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기다림이 사라진 얼굴엔 후회 대신 평화가 자리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사랑했기에 이제는 내려놓을 줄 아는 겁니다. 내가 너를 키운 건 의무였고, 내가 나를 돌보는 건 선택이야. 이 한 문장을 이해하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70세 넘어 자식이 부양하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인생의 경지를 넘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은 체념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젊을 땐 사랑을 주기 위해 살고, 늙어서는 사랑을 놓아주기 위해 삽니다. 기대하지 않아야 서운하지 않고, 바라지 않아야 외롭지 않습니다. 스스로 밥을 짓고, 스스로 병원을 가며, 스스로 하루를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어른의 삶입니다. 장정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식이 나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부양하고 살아. 그 말은 슬픔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미움도 원망도 없이 그저 잘 살아라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이미 모든 걸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는 사랑이며 잘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증명입니다. 두 번째, 70세 넘어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 나이에 여전히 남의 눈치 보며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가 뭐라 한마디 하면 며칠을 앓고 며느리의 짧은 말 한 줄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게 당신 생각이지, 나는 내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을 단단하게 버텨낸 사람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76세 정혜숙 씨는 젊을 때부터 사람 눈치로 살아왔습니다. 시댁에선 늘 참았고 남편에게도 맞서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복이 있다는 말을 진리처럼 믿고 살았죠.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후에도 그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 한마디 툭 던질 때마다, 며느리가 눈 한 번 흘길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간섭 좀 그만하세요. 그 말에 정혜숙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인생 간섭 안 받을래. 그날 이후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뭐라 해도, 며느리가 짜증을 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작은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혼자 영화관에도 갔습니다.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혼자 다니면 쓸쓸하지 않냐고 물으면 정혜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쓸쓸한 게 아니라 자유야. 반면 서울 도봉구의 80세 박영자 씨는 지금도 남의 말에 휘청입니다. 동네 주민 한 명이 요즘 어깨가 굽으셨네요 라고 말한 날, 하루 종일 거울 앞에서 어깨를 폈다 굽혔다를 반복했습니다. 며느리가 엄마, 그 옷은 좀 촌스러워요 라고 말한 날엔 새 옷을 사입고도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말에 약할까? 젊을 때부터 남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다 보니 자신이 없어진 겁니다. 80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타인의 시선이 인생의 잣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년의 자존심은 돈보다 강하고 외모보다 오래갑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강단이 아니라 삶의 훈련입니다. 수십 년 동안 상처받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강철 같은 마음입니다. 정혜숙 씨는 요즘 시장에서 물건을 사러 가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줌마, 나 이거 깎아줘. 나이 먹었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그녀의 목소리는 당당하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이야. 지나가면 그만이지. 근데 내가 나를 미워하면 그건 평생 남아. 사람의 인생은 젊을 때는 타인의 기준으로 움직이고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평생 타인의 말에 휘둘리며 늙어갑니다. 남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평가보다 내 평안을 택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정혜숙 씨는 어느 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남편 말 들으며 살고 시댁 말 들으며 살고 자식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말 좀 들어주려나 세상이. 그 말에 주변 친구들은 웃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냈으니까요. 70세 넘어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삶의 품격입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자신감이 있고 작고 떨리는 목소리에도 힘이 있다면 그건 오랜 세월 눈치와 상처를 견뎌낸 결과입니다. 이제 남의 말은 흘려보내고 내 말 한마디에 무게를 두세요. 세상이 뭐라 하든 당신이 당신으로 서 있을 수 있다면 이미 인생은 잘 살아온 겁니다. 당신의 당당함은 젊음보다 더 빛나는 훈장입니다. 세 번째, 70세 넘어 머뭇거림보다 여유가 많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이제는 뭘 하든 조급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래,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내공입니다. 젊을 땐 속도에 미쳐 살지만 나이 들어 진짜 강한 사람은 느림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유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끝없이 버티고 잃고 기다리며 얻은 인생의 보상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7세 윤명자 씨는 젊을 땐 늘 급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쌀 씻고 반찬을 만들며 하루를 전쟁처럼 살았습니다. 시간이 없다가 그녀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때는 멈추면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병에 걸렸을 때도 병원비 어떡하지만 생각했지 그의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윤명자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 있었지만 인생은 늘 뛰기만 했어. 그녀는 그때부터 달리기를 멈췄습니다. 새벽이면 커피를 내리고 해가 뜨는 걸 바라봤습니다. 살면서 해 뜨는 걸 여유롭게 본 게 처음이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웃이 할머니 뭐 하세요? 묻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좋네요. 그날 이후 윤명자 씨의 인생은 느리게 변했습니다. 걸음도 말도 생각도 천천히. 그 느림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반면 서울 강서구의 81세 김봉희 씨는 여전히 빨리빨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빨리 먹어야지, 빨리 가야지, 빨리 끝내야지. 그의 하루는 여전히 경쟁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옆 사람보다 한 발 빨라야 안심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늘 지쳤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왜 그렇게 급해요? 물었을 때 김봉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하철 계단에서 급히 뛰다 넘어져 갈비뼈를 다쳤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아직도 그렇게 급했을까? 그녀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느림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살아도 돼. 그 말 한마디를 내뱉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사람은 젊을 때는 속도를 자랑하지만 노년에 들어서야 여유가 품격이 됩니다. 머뭇거림은 불안에서 나오지만 여유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천천히 걸을 수 있습니다. 윤명자 씨는 요즘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도 그저 미소를 짓습니다. 예전엔 이런 소리도 시끄러워서 짜증났는데
지금은 살아있다는 소리 같아요. 그녀의 눈빛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폭풍이 지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그 폭풍을 견디고 나서야 얻은 것이 바로 여유입니다. 70세가 넘어 여유가 생겼다는 건 단순히 성격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속도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조급함보다 평온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이제야 내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윤명자 씨는 요즘 친구들이 조급하게 사는 걸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늦게 가는 게 무섭지 않아. 내가 나답게 가면 그게 제일 빠른 길이야. 그 말에 친구들은 웃지만 그 웃음 속엔 존경이 섞여 있습니다. 70세 넘어 머뭇거림보다 여유가 많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건 돈으로도 배울 수 없고 젊은 시절엔 절대 가질 수 없는 힘입니다. 남들이 앞서가도 불안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그게 바로 오래 살아남은 사람의 품격이자 잘 살아온 인생의 증거입니다. 삶이란 결국 얼마나 빨리 달렸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여유롭게 멈출 줄 아는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70세 넘어 작아도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 집이 화려하든 오래된 빌라든 허름한 단칸방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내 손에 있고 그 주소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이미 당신은 인생의 승자입니다. 남의 눈엔 초라해 보여도 내 이름이 찍힌 등기 한 장은 세상 어떤 금보다 값집니다. 그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평생 버텨낸 삶의 증거이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5세 박춘자 씨는 평생을 새들어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집이 넘어가고 아이 셋을 데리고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을 전전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 키웠으면 됐지. 하지만 박춘자 씨의 속은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 집주인이 나가라 할지 몰랐고 월세날만 되면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결혼하며 집을 나가던 날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네. 그런데 내 집은 없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가져보자. 75세의 나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하루 10시간씩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모아 6천만 원짜리 작은 원룸을 샀습니다. 2층짜리 낡은 빌라였지만 등기부등본 맨 위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걸 본 순간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이게 내 집이구나. 이제 누가 뭐래도 나가라 할 사람은 없네. 그녀는 지금도 말합니다. 나는 부자도 아니고 돈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내 집에 내 물건을 두고 내 냄비에 밥을 지을 수 있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평생 남의 집 벽에 기대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벽을 세운 선언이었습니다. 반면 서울 강남의 80세 김정수 씨는 큰 아파트에서 살지만 늘 불안합니다. 그 집은 아들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럽겠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아들의 가족이 이사 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 어머님, 이제 방은 저희가 쓰면 안 될까요? 그날 이후 김정수 씨는 집안에서도 발끝을 세우며 다닙니다. 언제부턴가 식탁에서도 말이 줄었습니다. 이게 내 집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서럽구나. 그녀는 이따금 박춘자 씨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돈은 있었는데 내 이름이 없었어. 그 한마디는 80년 인생의 후회였습니다. 70세 넘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다는 건 단순히 부동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독립선언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성벽입니다. 작은 방이라도 내 침대가 있고, 내 그릇이 있고, 내 냄새가 배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당신의 왕국입니다. 그 문을 닫을 때 들리는 찰칵 소리는 자유의 소리입니다. 박춘자 씨는 요즘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내 세상이다. 낡은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햇살이 벽에 비춰도 그 공간은 눈부십니다. 그 빛은 단지 태양의 빛이 아니라 인생을 견딘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평화의 빛입니다. 70세 넘어 작아도 내 명의의 집 한 채가 있다면 그건 평생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안에는 젊은 날의 눈물, 버텨온 세월, 그리고 잃지 않은 자존심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공간, 나를 밀어낼 사람도 없는 주소, 그게 바로 인생이 남긴 가장 단단한 유산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내 이름이 적힌 문패 하나보다 값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작아도 내 집이 있다는 건 결국 내 인생을 내가 지켜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잘 살아오신 겁니다. 5번째, 70세 넘어 오랜 친구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는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70세 넘어 오랜 친구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는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건 단순한 인맥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은 진심의 증거입니다. 젊을 땐 친구가 많았지만 나이 들어 남는 건 단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아직 내 전화를 받아준다면 당신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경북 포항의 77세 김정자 씨는 매달 15일이면 전화를 겁니다. 야, 또 전화했네. 아직도 살아있냐?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친구의 웃음소리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비 오는 날 둘이 우산 하나를 나눠 쓰며 걸었던 그 친구. 결혼 후엔 아이 키우며 서로 위로했고 남편이 떠난 날엔 밤새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너 없었으면 나 진작 무너졌을 거야. 무너질 때마다 전화해. 내가 받으면 다시 세워줄게. 그 짧은 말이 평생의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도 이제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습니다. 얼마 전 김정자 씨가 병실로 찾아갔을 때 친구는 희미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야, 우리 오래 살지 말자. 이제 서로 그만 고생하자. 그 말에 김정자 씨는 눈물이 났지만 괜히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내가 먼저 가면 나 진짜 화낼 거야. 둘은 그렇게 웃으며 서로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세월이 남긴 흔적이 아니라 함께 버틴 인생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반면 서울 노원구의 80세 오순자 씨는 연락할 친구가 없습니다. 젊을 땐 일과 가족에 묶여 살며 친구들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만나자. 그 나중이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주소록을 뒤적이다가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은희.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이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다른 동문에게서 들었습니다. 은희는 작년에 세상 떠났어. 그날 밤 오순자 씨는 혼자 속삭였습니다. 한 통만 더 빨리 전화했더라면. 전화기 옆에 놓인 낡은 다이어리에는 다음 주엔 꼭 연락하기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년의 친구는 단순히 옛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내 지난 삶을 기억해주는 마지막 증인입니다. 나이 들어 가족보다 더 그리운 이유는 친구만이 내가 누구였는가를 기억해주기 때문입니다. 김정자 씨는 요즘 말합니다. 돈은 없어도 괜찮아. 근데 친구 전화는 꼭 받아야 돼. 그게 내 하루를 살게 하니까. 그녀는 지금도 매일 수화기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예, 오늘은 내가 먼저 전화할게.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70세 넘어 오랜 친구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는다면
그건 단순한 우정이 아닙니다. 평생 진심으로 살았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을 하나씩 빼앗아 가지만 끝까지 남는 단 한 명의 친구. 그 한 사람이 당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